안녕하세요. 촌으로 갑시다. 촌스러운 방송입니다. 네, 요즘 농지법, 농지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이 기울여지고 있는데요. 이 농지라는 거는 이제 토지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땅에 대한 관심이 참으로 많고, 그리고 옛날 그 소설이나 이런 걸 보면 토지나 뭐 이런 옛날 그 소설 이런 걸 보게 되면 이제 그 토지에 대한 애착이 정말 목숨만큼 이렇게 애착을 갖는 이런 경우가 한국 사람일 때는 특히 좀 강합니다. 내 땅, 내 토지, 그리고 내 땅을 상속해주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에게서 땅은 사실상 생존의 터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한동안 뭐 우리는 이제 산업화 시대에 살면서 벌어먹고 살고 직장 생활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지에 대한 관심이 떨어져 있다가, 이번에 그 농지법이 개정된 이후에 그 시행령 자체가 많이 잘못되면서 국민적으로 볼 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이다, 말도 안 되는 법이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서 이제 조금 이제 농지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농지에 대한 이 개정안이 왜 악법이냐에 대해서 잠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농지법에 대한 부분은 자세한 것은 뭐 유튜브에 보시면 이제 자세하게 여러 곳에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하게 1, 2, 3, 4 이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구체적인 그 사안, 그리고 숫자, 단어 이거를 직접 명기하진 않습니다만, 제가 농촌을 다니면서 보고 느낀 점, 이걸 간단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예, 이 농지법이라는 게 사실상 보면은 국민 농업인들을 위하고 농지를 보존하자는 취지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농지법이 개정이 많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 개정 자체에서 너무 욕심을 낸 것 같아요. 한꺼번에 뭔가를 사회 통념을 깨부셔야 되겠다는 이런 개념들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혁도 천천히 해야지 한꺼번에 확 털려고 하면은 부러져요. 그런 식으로 국민들이 좀 뭔가를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졸속으로 막 하다가 보니까 정말 국민들도 이거를 가지고 피해보는 국민들 입장도 생기고 이랬는데, 2021년하고 2022년도에 개정농지법이 시행되면서 이제 농촌 사회에서는 이제 불만이 사실상 많았고, 또 혼란이 초래돼 있고요. 규제가 겹겹이 규제가 되다가 보니까 이제 농사 지을 사람도 없는데 땅 팔기도 좀 애매하다, 이런 부분이 이제 불만사항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가장 이건 위험한 생각들이긴 한데 현실성이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실제 농지를 몰수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국유화 작업, 이런 작업을 하는 거 아니냐에 의심이 든다는 얘기가 좀 부분적이나마 나오지만, 저기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얼마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뒤에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이 농지 매매를 규제하면서 농민에게서 이제 농지를 거의 빼앗다시피 해서 이 토지 공개념과 연관성을 시켜가면서 농지법을 개정한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많이 있고요. 이런 반론이 있습니다. 과연 근거가 있는지 생각을 오늘 좀 해보고자 제가 동영상을 했습니다. LH 땅 투기 사건 이후에 개정된 농지법이
엉뚱하게도 이제 농민만 규제한다고 하는 여론이 지금 들끓고 있고, 농민들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원성이 지금 대단합니다. 그러면은 이 농지법의 역사를 잠시 제가 생각나는 대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만약에 그 숫자가 조금 틀린다든가 이런 거 있으면 제가 더보기에다가 교정을 해 두겠습니다. 이 농지법이 그 사실상 2021년도에 LH의 그 일부 직원들이 땅 투기 사건이 이제 불거지면서 이 정치권과 이제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사실상 이 농지법을 손을 좀 보면서 네 차례에 걸쳐서 고단위로 농지 취득과 농지 규제 대책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농지법 개정의 대표적 발의한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뭐 주철현 의원이나 이원택 의원, 위성곤, 뭐 김승남, 그 다음에 뭐 이계호 의원, 뭐 이쯤 그리고 서삼석 의원, 뭐 요렇게 주로 발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자세한 부분은 이제 검색을 해 보시면 나오실 테고요. 요렇게 이제 그 규제 대책을 이제 강력히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농지법을 개정을 안을 내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농지를 이 검찰이 감사하는 법까지 경찰이 농지를 팔고 사는 것까지도 간섭할 수 있게끔 하자는 법률까지도 냈었어요. 이거 완전히 나가도 너무 많이 나간 거죠. 예, 그런 법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사실상 이래 보면은 이제 국회의원이 이 한 5년 전에서부터 한 3년 전까지 데이터로 보면은 한 1년에 국회의원이 한 2만 1000여 건 정도 발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한 5, 6천 건이 이제 그 사실상 통과됐고, 나머지는 이제 계류하고 있다가 이제 그 법안이 그냥 자동 폐기가 돼버리는 거, 이런 것이 되긴 했는데, 이제 이렇게 되다가 보면 이제 국회의원 한 사람당 70건 정도를 발의를 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데, 법안 발의를 할 건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이제 이 뭐 투고나, 그 다음에 이제 옆에서 이제, 뭐 쪽지로 이렇게 온다든가, 이런, 뭐 누가 카더라 하는 내용도, 보고서 조사를 해서 그것도 법안으로 만들어버리고, 이런 법안들이 참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많이 퇴출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의원들이 이렇게 이제 법안을 많이 상정을 하다가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무슨 법 만드는 기술자인가, 법 DIY 기술자예요? 그리고 법 제조기? 뭐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고, 그러면은 취미로 법을 만들고, 뭐 그러면 부업으로는 투기하는 것 검색하시고, 그리고 뭐 주업은 그냥 조끼 만드는 거, 조끼, 총알도 뚫지 못하는 조끼 만드는 게 주업 아니신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참, 정말 본업하고 부업이 뒤바뀐 이런 경우를 요즘에 보고 있는데요. 하여튼 간에 이 법안은 가짜 농부를 방지하고, 그리고 농지 취득하는 데 있어서 심사를, 강화하자. 그리고 이제 처분 명령 같은 거를, 좀 더 강화를 하자는 내용이 이제 담겼었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뭔가 하면 이제 경자유전의 원칙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근본적으로, 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강화를 했던 거죠. 그리고는 이제 여기에다가 겸해서 했던 게 뭔가 하면은
토지를 토지 공개념으로 봤을 때 토지나 농지는 일단은 공공재다는 것을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공공재. 그러면 공공재냐 사유재산이냐에 여기서 이제 괴리가 생기는데요. 농민 입장에서 볼 때는 토지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 이게 왜 국가 땅이냐. 내 땅이지. 맞는 얘기잖아요. 사유재산이 옛날부터 존재했던 거고, 그런데 이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공공재로 본다는 것을 법률화를 시켰던 거, 이 부분은 너무 강하게 나갔고 너무 나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서부터 국민과 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사이에 벌써 개념이 조금씩 차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하시는 분, 행정하시는 분하고 또 다른 것이, 제가 현장에 가서 황폐화된 땅을 가지고 거기 개간을 해서 텃밭을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그쪽에다가 이제 농막을 설치를 해서 농사를 짓게끔 이렇게 설치를 몇 번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저와 저는 이제 주말 농장 그리고 텃밭을 운영하는 이런 도시농부 입장하고, 그리고 이제 현장 공무원들의 그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공무원들 개념 같은 경우는 토지 공개념에 완전히 의식화라고 해야 되나? 거기 완전 박혀 있어요. 그래서 토지는 공공재다 하는 것이 완전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들 생각할 때는 토지가 왜 공공재요? 내 땅인데. 내 땅에서 내 작물 내가 수확하고 내가 하는데 왜 국가에서 콩 나라, 팥 심어라, 콩 심어라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거기서부터 계리가 시작이 시작하니까 공공재인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니까 뭐가 공공재요?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하고 일반 국민들하고 벌써 생각 차이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밭에다가 50cm 이상을 밭을 더 팔 경우에는 이거는 그 농지법 위반이고 범칙금을 물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고요. 농사 짓는 입장에서는 아니 땅 작물을 깊게 심다고 보면 50cm 아니라 70cm도 팔 수가 있는 건데 왜 50cm 이상 팔면 이거 농지법 위반이야?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자로 들이대기도 하고 뭐 씨앗을 뭐 심었느냐 하고 이제 공무원들은 이제 칼같이 이렇게 이제 들이대고, 이제 우리 같이 도시농부 입장에서는 이거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이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알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공공재라는 개념이 이게 사실상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요. 제가 지금 여기 농촌에 지금 텃밭 옆으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약간 이제 땅이 좀 이제 고르지 못해서 조금 흔들렸습니다. 이해하시고요. 뭐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농지법 개정안은 이제 헌법에 이제 121조인가 거기에 보면은 경자유전의 원칙과 소작제도 금지 원칙을 이제 거기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기 행위를 근절하고서 식량의 공급과 국토 환경 보존을 위한 공공재다. 이런 거를 강조를 하고 나오게 되니까 일반 국민들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그러면은 공공재라는 것을 그러면은 천명을 했다면은 설명을 해줘야죠. 왜 공공재인가? 왜 토지 공개념이 돼야 되고 토지는 국가의 소유인가? 그럼 개인 소유는 안 되고 사유재산은 보전이 안 되는가? 그 경계는 어디인가? 그걸 얘기를 해줘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이제 마찰의 소지가 큰 겁니다. 이렇게 이제 히스토리를 이제 이렇게 본다면은 사실상 뭐 1994년쯤에 이제 개정된 이제 농지법에는 산업화 시대를 집어넣어 갖고 산업화 시대 경자 유전을 여기도 다시 이제 근간으로 했죠. 그리고 이제 요거를 개정해서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 2021년 LH 사태 이후에 8월부터 농지 처분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농지 처분을 4년간 농지를 농사를 안 지었을 때는 농지를 팔아라. 팔지 않았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이행 강제금이 이제 기존에는 20%였는데 25%로 상향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25%라 그런다면 이걸 이제 국민들은 모르실 텐데요. 현장에 있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극심하게 많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왜? 뭐 어쩌다가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3, 4년간 밭이 묵을 수도 있어요. 묵을 수도 있는데 이 밭이 묵게 되면은 이행 강제금을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제 부과를 하게 되는 건데요. 기존에는 이제 20%도 엄청 크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2021년도에 농지법을 개정을 다시 하면서 이거를 강화를 대폭 하면서 이행 강제금을 25%를 올리다가 보니까 사실상 그 땅값이 1억이라고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 땅값이 1억이에요. 그러면 땅값 1억에 25%가 얼마예요? 2,500만 원. 농사 안 지으면은 1년에 2,500만 원을 이행 강제금을 무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2,500만 원을 벌금 물고 다시 2년째 얼마 분이냐? 다시 2,500만 원. 그러면 5천만 원 되네. 4년만 지나면 1억이 되잖아요. 그럼 4년만 지나면 국가에다 줘야 돼요. 국가에서 뺏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어느 정도 아까 국가에 뺏기는 거 아니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액면 그대로 본다면 국가에서 가져가는 거죠. 국가에서 가져가서 도시에서 내려오는 도시 농부들에게, 주말 농장 하시는 분에게 임대를 주겠다. 임대를 주겠다. 이게 과연 됩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땅에 굉장히 죽고 살고 한다 그랬죠. 내 땅이 10평이 중요한 거지 임대 1,000평 의미가 없어요. 3년 4년 동안에 부쳐먹다가 내가 밭을 기껏 잘해서 거름 주고 퇴비 주고 해갖고 전부 다 이제 산성화된 거를 땅을 다 일구고 가꾸고 해 놓고 내가 그게 내 땅이 됩니까? 결국 국가 땅인데 거기에 누가 관심을 갖고 누가 그걸 빌리 갖고 계속 하겠습니까? 물론 뭐 이걸 과학 영농, 스마트 영농 이걸로 해서 국가의 그 보존을 받고 하면은 되겠지만, 아무리 스마트 농업 뭐 하고 한다고 해도 지금껏 많이 보존을 해봤잖아요. 도시 농부들한테 한 사람당 2억 5천만 원을 대출해주고 돈을 줘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농촌 내려와갖고 스마트 영농이니 뭐니 해서 웃기는 소리 하고 있다가 어리버리하고 하다가 그 돈만 타먹고 다 어디 갔어요? 다 서울로 다시 돌아가고 2억 5천만 원만 날려갔는데 2억 5천만 원이 그게 내 돈이요? 내 돈이면은 정말 그렇게 안 하죠. 끝까지 따라가서 받겠지. 근데 2억 5천만 원을 갖다가 지원을 해주고 이걸 갖다가 대손 충당금을 해서 싹 다 버리는 거야. 이거 그냥 손해본 거야. 2억 5천. 왜? 내 돈 아니니까. 국가 돈인데, 나라 돈인데, 뭐, 까짓 거, 뭐, 이거 띄어먹든 말든 뭐, 이거 뭐 문제가 됩니까? 이따위인데 이게 무슨 대한민국이 제대로 돌아가냐고요. 우리가 피땀 흘리고 농촌에서 죽도록 농사 짓고 해서 세금 내고, 그리고 이제 도시에서 도시근로자들, 정말 열심히 일해갖고 유리지갑이잖아요. 세금 죽도록 내놔봐야 누구 좋은 일 시키냐? 결국은 이 보조금 다 타먹는 시민단체, 그리고 유령의 농민단체, 이 단체들에게 전부 다 뒷공문이 우리가 또 세금으로 다 쓰여진다는 것이 뭐 10년 이전에 벌써 다 밝혀져 있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전부 다 이제 세무조사를 하겠다니까 전부 다 난리 났잖아. 그러면서 무슨 탄압이다,
뿔 같은 소리들을 하고 있죠. 이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농촌이 이런 식으로 해서 농촌이 황폐가 돼 가니까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이걸 국가에서 이거를 임대를 해주자 이렇게 하면 그 임대가 가만히 있습니까? 임대를 가지고 이제 돈만 떡쏙 빼먹고 그러고 나서 2억 5천씩 해가 지금까지 한 사람당 2억 5천씩 그 대출 지원 다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 다 어디 갔냐? 그냥 6개월 후에 돈만 싹 빼먹고 서울 다시 갔어요. 그 돈을 어디서 가서 받느냐? 파산해버리면 누가 돈을 받느냐고요. 다 그런 식으로 해서 돈 다 띄워먹고 다 도망갔잖아. 그걸 갖다 다시 또 스마트니 뭐 어쩌니 그 같은 소리를 자꾸 하는데 하려면 제대로 돈을 쓰든가 아니면 말든가 국민공청회를 해갖고 할 사람을 그냥 국민공청회에서 모집을 해요. 그렇게 이 사람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부터 하고 전력 따져서 이 사람은 정말 지을 수 있는지 그 인성부터 먼저 따져서 저 시골로 내려보내야 돼요. 사기꾼은 그 피는 영원합니다. 솔직히 그 사기꾼의 피는요 여기가 사기치고 저기 가면 안 칠 줄 아세요? 다른 이름으로 다른 계좌로 또 다른 그 아이디로 사기 또 칩니다. 재벌은 개 못 주고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인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인성이 제일 먼저 된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도시농부들이에요. 도시에서 시골로 와서 그나마 밭 100평, 200평을 갖다가 농사 좀 지어보겠다고 하는 순수한 마음들이 이 사람들 인성이 좀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개 중에 그냥 주말 농장, 주말 그 전원주택 그리고 호화 별장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한두 명 있긴 있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불법의 테두리를 아주 그냥 철퇴를 휘둘러 갖고 아주 깜짝 놀라고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끔 되돌려 보내면 되고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지원 그리고 또 심리적으로 응원을 해줘야 됩니다. 전 국민이. 그런데 아니 도시에서 내 돈 싸들고 와갖고 농촌에 와갖고 현금으로 현금 딱 주고서 그 지방에 돈 갖다 몇 억씩 갖다 바치고 땅을 사고 거기다 농막 짓고 그리고 거기서 물건 사고 이렇게 하면서 전부 다 소비까지 해주는 이 충성스러운 사람을 보고 사기꾼이네 뭐니 이딴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농지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 농지법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솔직히 2022년 작년에 있죠. 4월경에 4월 한 14, 15일경에 시행된 농지법에 보면은 그 농업이 별로 세대별로 이제 작성하던 이제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그러니까 100평이든 50평이든 간에 전부 다 이제 농지원부를 만들게끔 그렇게 해버렸죠. 그러면 이제 도시농부가 없어지는 거지. 그럼 이제 일단 이제 도시농부하고 300평 이하의 이제 주말 농장을 인정을 못 한다는 얘기죠. 이놈들도 똑같이 투기할 놈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그러니까 전부 다 농지원부를 작성하도록 하는 거 의무화를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담장을 아주 크게 쳐버린 거예요. 여기 이제 담벼락에 딱 막히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농촌으로 오는 사람들이 이제 손절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해서 이제 줄어듭니다. 근데 웃기는 게 이 3차, 4차 시행되는 이 그 시행령을 언제 실시를 했냐면은 참 이게 기가 막히게도 그럴 리는 없겠지만 2022년 5월 18일부터 되게끔 해서 15일 날 공표를 해요. 그러면 이때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날 같은데요. 취임식 날에 3차 규제 법안을 발표합니다. 발표하면서 이제 뭐 영농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 사람이 농사를 지을 건지 안 지을 건지 심리적인 조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농사 지을 놈인지 안 지을 놈인지 어떻게 알고 심리 검사까지 합니까? 야, 참 진짜 웃기는 일을 갖다가 법으로 만들어요. 사람의 마음까지도 법으로 만드는 이런 조치를 5월 15일 발표를 하고 5월 18일 날
아마 저 그때 시행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그 시행된 이런 부분이 주말 체험 영농 서식을 이제 신설을 해요, 이때. 그래서 이제 서식 자체가 굉장히 불편해져요. 전에 묻지도 않는 것, 땅을 뭐 지을 건가, 뭐 농사를 뭐 지을 건가, 콩이니 팥이니 다 써내고, 그러고 하고 나서 이제 그 서류 제출을 해서 서류 심사를 또 합니다. 그래서 농지 자격 취득증, 농지증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이때 이제 뭐 사실상 한 달 정도 걸렸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요거를 이제 3차, 4차로 시행령을 갖다가 완전 대못을 박아서 준비해 놓은 게 뭔가 하면은 요때 8월 18일 광복절 바로 이어서 농지법을 완전히 4차로 때려박습니다. 대못을. 어떻게 때려박느냐. 시구, 읍면에서 농지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농지위원회를 정식으로 설치를 하는데 10명에서 20명까지로 거의 이렇게 만들어서 알아서 지방자치단체에서 20명까지 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식으로 요거를 개정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시달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 공무원들이 먼저 1, 2, 3차로 규제를 했던 그 공무원들이 4차로 시행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대못을 때려박으면서 이 사람들 생각은 뭔가 하면은 토지나 농지나 이거는 국가 땅이다. 국가 땅이기 때문에 개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이런, 그 기조를 내면으로 깔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농지법이 개정된 게 2021년도에 개정됐던 전 정부에서 개정됐던 이 농지법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그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그거하고 취지가 맞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시행하기도 쉬워. 굉장히 편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공무원들 바지가랑이를 잡고 농민부터 시작해서 이 농토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공무원들이 바지가랑이 짚고 뒷거래를 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뭐 뒷거래를 하면 돈 좀 안 받아요. 그렇지만 하고 내 아니면 너네들 땅도 못 사. 뭐 이런 개념이 되고 그 동네에 이장 반장 아니면은 농지위원회 거기를 도장을 못 받으면 아예 땅을 못 사는데 그래서 누굽니까? 이장한테 한번 잘못 보였어. 지나가다가 먼지 피우고 휙 지나갔는데 인사를 안 했어. 저 새끼 봐라. 저놈 봐라. 뭐 그러면서 쟤 어디 땅 산대? 저쪽에 땅 산대요. 안 돼. 이렇게 하면은 못 사는 거 아니겠어요? 뭐 물론 그럴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럴 그 정도의 소양은 다 있는 이장님이라고 보지만 개중에 그럴 수도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하여튼 간에 이런 부분을 했고 또 하나 와 진짜 열받는 건 뭔가 하면 국민들도 이걸 좀 아십시오. 제 동영상 처음부터 중간에 5분 정도 해서 자르지 마시고 끝까지 좀 보세요. 다른 영상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오목조목 학술적으로 이론적으로 이렇게 설명한 곳은 많습니다. 그런 곳에서 둘러보시고 어떻게 해서 농지법이 이렇게 됐다는 거를 구체적으로 아시는 거는 다른 동영상 참조하시고 저희 동영상에는 시골 현장에 직접 가본 사람들이 얘기를 제가 하는 거니까요. 이런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유튜브 중에서 이렇게 촌스럽게 촌으로 다니면서 시골길 정말 벌레 해충 물려가면서 뱀 밟아가면서 이렇게 그 시골 골짝골짝마다 황폐화된 땅을 전 국민에게 이렇게 생중계하는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그러면은 이 땅들이 왜 이렇게 묵어가고 있고 이런데도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반대로 가느냐? 다 전부 다 이해의 고리가 있고 자기의 그 명예의 고리가 얽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영 논리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가 공개념이냐 사개념이냐 사유 재산이냐 아니면 국가의 땅이냐 이런 개념에서도 추구하는 바가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국민들은 내 땅이다 그러고 그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어디 네 땅이냐 국가 땅이지 이런 개념이 기조에 깔려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뭐가 안 맞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통일하는데 그럼 국회의원들 위주로 해서 그럼 맞습니다. 우리 땅은 국가의 소유입니다. 이렇게 가야 될까요? 그러면은 토지 공개념이 사실상 이게 뭐예요? 자유시장 경제, 그리고 이거는 뭐 이런 이 극우 이런 거 저 아닙니다. 자유롭게 시장은 장마당에 나와서 무엇이든지 곡식이든 팔 수 있고, 토지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사유재산이므로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하는 건데, 팔지 말아라 사라, 어떤 조건에 있는 거를 사는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고 파는 사람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팔아라, 규제가 한두 건은 있을 수 있어요. 토지 공개념으로 본다면 어차피 그 대지는 토지는 국가에 그 소속돼 있고, 그 토지들은 개인이 소유하지만 국가의 공개념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거는 어느 정도 규정에 어느 정도 있는 거고 경계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은 충돌이 있을 거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장애물을 또 하나 설치를 했는데, 뭘 설치를 했는지 참 미쳐요. 환장할 일이 하나 또 있습니다. 뭡니까? 토지 등기를 다 했겠죠. 토지를. 그래 어럭저럭 해서 이제 토지를 샀습니다. 샀으면 등기를 해버리면, 등기가 누구가 땅을 사고 누구가 땅을 팔고 하는 거는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벌써 누가 홍길동이 땅을 샀고 전에 팔은 사람 누구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가지고 못 믿는 건지, 아니면 이걸 가지고 무슨 개인 정보를 어떻게 뭘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토지대장을 다시 만들려고 그래. 토지대장을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죠. 물론 그거는 전산화 시스템으로 해서 앞으로 어떤 사람이 토지를 팔고 사고 하는 거를 완벽하게 집중 단속을 해서 아예 그냥 뭐랄까 좀 아작을 내겠다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그렇게 하면은요 선한 사람이 다 닥칩니다. 악한 사람 잡으려고 그러다가. 그랬는데 여기 보면 토지대장을 갖다가 다시 신청을 하라 그래요. 참나. 등기 다 냈으면 그만이지 뭐 토지대장을 뭐 한대요 물었더니, 뭐 이 사람이 토지를 왜 샀는지 뭐 어쩌는지를 감사를 하려고 그런다네. 그러면은 아니 등기부등본을 보고서 하면 되지, 뭘 그 토지대장을 왜 다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60일 내로 토지대장을 안 내면 또 여기다가 뭐라는 벌금을 또 때린대요. 최대 250만 원까지 벌금을 때린답니다. 등기를 내고 집에 돌아가서 어물어물 하다 보면 2달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달 내로 이걸 신청하지 않으면은 벌금 250만 원을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토지 갖고 있는 사람 전부 다 법법자요. 토지 농사 지을 때 밭을 심을지 콩을 심을지 보고를 안 해서 범죄자.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그 다음에 잘못 기록했을 때 밭 심는다 했는데 혹시나 옥수수를 잘못 심었어. 그러면 법법자요. 예?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농취증을 갖다가 허위로 신고한 자, 뭐 어쩌고 해서 또 범칙금 나온다 그러죠. 허위로 신고했는데 왜 이정한테 얘기를 안 했느냐, 왜 이런 사실을 보고 안 했냐 하면은 코에 걸면 코걸이죠. 농사 짓는다 해놓고 옆에다 농사 아니고 그 다른, 예를 들면은 버드나무를 하나 심었어. 이게 농사입니까 하면 또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전부 다 법법자가 되는 거고, 왜 토지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규제를 해서 이렇게 하냐 이거죠. 심지어 농막을 할 때에도 농막 규제를 6평 했으면 됐지, 6평 안에서 숨을 쉴 수 있습니까? 6평이라면 국회의원들은 그 안에서 그 뭐 호화주택이라고 그러는데, 호화주택이면 6평에서 한번 살아보세요. 국회의원 아저씨들, 국회의원, 개라는 얘기 아닙니다. 국회 개혁적인 의원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고 시행령을 하는 장관이든 거기에 차관이든 정신 좀 차리십시오. 국민들의 숨통을 좀 그만 좀 막히시고, 이렇게까지 피 끓는 가지 호소를 안 해도 이런 부분이 그래 귀에도 안 들리십니까? 그렇게 자기의 사리사욕에 그게 취해서 그렇게 좋아요 권력들이? 영원합니까? 자손들이 보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국회의원들의 자손이 다 보고 있어요. 2대 3대에 가서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어떤 식으로 국회의원 그걸 해서 농지를 갖다가 잘못해서 이렇게 만들어놨다.
그런 얘기를 듣고 싶으십니까? 하여튼 간에 오늘 블로그 칼럼을 하나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에요. 그래서 칼럼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요거는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하나 읽어 드릴게요. 어떤 분이 이제 블로그에다 올려주셨어요. 투기는 도시 사람들이 하고 고통은 농민이 당하는 것 같습니다. 농지법 규제 강화에 대해서 농촌지역 사회와 농민들은 대개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아는 농민들은 정부가 그렇게까지 농민들을 닥달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청양군 정산면에 거주하는 그 김모 씨는 농사를 안 지으면 매년 25%씩 농지 처분을 이행 강제금을 정말 내야 하는 겁니까? 그러면 산골의 밭 태반이 방치 상태고 농로조차 없는 그런 곳은 어떡하란 얘기입니까? 라고 비판을 합니다. 정부가 농지은행을 통해 매입하는 것도 농업진흥지역 등 농사 짓기 편한 곳에 한정적으로 해서 좋은 곳만 골라서 사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법을 적용하면 농사를 짓지 못하는 영농 여건 분리 지역과 도로에서 약간만 떨어진 땅은 완전 똥값에 팔려나가거나 국가 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응답을 바랍니다. 투기를 막는다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강화하고 주말 체험 영농을 위한 농지 취득과 소유를 제한한 것도 탁상 행정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투기를 막는 것은 동의하지만 지나치게 규제를 함으로써 도시민과 외지인의 농촌 진입을 원천 차단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례로 공주에 있는 한 분은 주말 체험 영농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농촌과 농사를 익히고 귀농까지 연결된다면 얼마나 바람직한 것,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라며 농림부가 오히려 농촌 소멸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농지증 발급이 까다로워갖고 전국적으로 주말 체험 영농 목적에 농지증 발급이 30%에서 40% 가까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특히 농림부가 농막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를 담은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예고하면서 농지 매매가 급감하는 추세입니다. 농민들은 땅 투기는 LH 직원과 정치인들이 했는데 농민만 고통에 몰아넣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농사 지을 사람도 없는데 접산중 시골 땅도 판로가 막혀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농민들 그만 죽이시고 정치인 여러분, 정치를 한다는 그러면 최고의 목적이 뭡니까? 국민의 편의, 국민의 행복, 국민의 애로사항을 싸매주고 긁어주고 그렇게 해줘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고통을 줍니까? 법은 법도 법같이 하는 걸 만들어 갖고 왜 이렇게 악법을 만들어 갖고 이 사실상 국가에서 땅을 가져간다는 이런 오해를 왜 받게 하십니까? 오해가 아니라 실제로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땅을 벌금을 매겨서 나중에 흡수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내놓겠다. 그러면 농지값을 떨어뜨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농민만 죽지 도시민들은 싸게 사면 그만입니다. 농민들 제발 살려주시고요. 저는 농민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이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신들 한마디 한마디가 당신들 법안 하나하나가 결국은 국민들 살리고 죽이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거 신경 쓰시고 뒷자리에서
엉뚱한 곳에 투자하지 마시고 투기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상적인 법 만든 일이 주업이기 때문에 부업으로 절대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촌으로 갑시다. 촌스런.